이 실질이란 말이 납득은 저는 돼요. 그냥 아니 누가 난 안 되는데 전혀. 아니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그 가족법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, 그 다음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 남기기는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걸 활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의심쩍어서 이게 맞느냐, 이게 가능하느냐, 뭐 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혹시 사업하시면서 돈 빌려보신 적 있으세요? 많죠. 아 그래요? 네, 그럼요. 개인한테도 빌리신 적 있나요? 개인은 아직 은행이라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일단 이제 저희가 가족법인, 뭐 네. 자녀법인 이렇게 네. 표현하는데 법인에서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죠. 근데 대부분 이제 금융권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원금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 이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. 오늘의 포인트는 자녀가 법인을 설립했고 자녀는 돈이 없다. 즉 자녀 법인은 돈이 없는 거죠. 네.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돈을 이제 대여를 해준 겁니다. 자,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요? 법인에. 법인에. 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가 뭐 각종 투자든 사업이든 해서 수익을 좀 잘 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여를 했는데 네.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. 뭐 얼마까지 대여를 해주면 이자가 있네 없네 그리고 이거는 증여가 맞네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 네.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인에 이제 누군가 대여를 해줬을 때 이자를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자를 안 받아도 된다 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. 이제 법적으로는 이자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문제는 이제 부당행위라고 하는데 원래는 받죠. 일반적으로는. 그렇죠. 근데 특수관계가 되니까 이제 이자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야, 이 돈 갖고 뭐 해봐 밀어줬는데 근데 시중은행 이자는 줘야 된다? 아, 됐어요. 안 그렇지. 받을게요. 은행에서 대출 은행에서 받을게요. 빌리겠죠. 네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자를 안 받고 잘 해봐 이거잖아요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봐라. 이건데 사실 특수관계끼리는 이게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부당행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소득세에서 부당행위를 계산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럼 법인 입장에서 법인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부당행위라는 건 내가 손해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손해보는 쪽은 돈을 빌려준 개인이에요. 개인 소득세 쪽에서는 부당행위 이자 소득은 들어있지 않다. 그리고 법인은 이익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문제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고 줄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죠. 그러면 100억을 빌려주고 1000억을 빌려주고 마음대로 시시때때로 빌려줄 수 있느냐 하면은 한도가 있다. 이자를 안 주려면 요 내용을 하는데 그 부분도 설명.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빌려주면 이익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제 증여세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이자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,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억 이 정도 이상의 이익을 주게 되면 증여로 보겠다 이게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사례는 법인에 준 거기 때문에 법인은 또 주주 구성에 따라 틀립니다. 증여라는 게 누군가를 특정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법인에 줬어요? 이게 아니라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이 주주당 이익이 1억이에요. 그럼 그거 이제 너무 복잡한데 역산하면 한 인당 20억 지분율이 같다고 쳤을 때 그렇죠. 요 정도는 괜찮다.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1억 얘기도 나오고 20억도 나왔는데 이제 빌려주는 원금이 20억이지만 거기에 대한 이자만큼을 안 받았을 때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억이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저희 영상 말고 어디는 뭐 소수점 단까지 뭐 21억 얼마 어쩌고 뒤까지 하던데 제가 좀 원래 단순합니다. 네, 쉽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그 정도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되고 그 이상은 당연히 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. 조금 제한을 두셔야 된다는데 자 오늘의 사례는 따끈따끈합니다. 아니, 지금까지 사례를 아직 이야기 안 했던 거예요. 네네.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. 그렇죠.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수금이 이게 법인에다 이렇게 빌려주는 것 대여를 했을 때 이게 증여 아닐까?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판례 사례가 나왔죠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해당 법인은 이제 대표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대여자분들이 한 여러 명이 있었어요. 한 너댓 분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법인에다가 입금을 했고요.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원금을 상환을 받으셨어요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이거는 법인 대표자 A에게 어떤 혜택을 준 거다. 실질적으로 누가 공짜로 그렇게 돈을 빌려주느냐. 이건 네. 증여다.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증여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. 즉 증여세를 부과를 했어요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생겼고 네. 결론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세무서 입장. 세무서 입장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? 세무서 입장에서 이게 좀 무리한 과세였죠. 제가 볼 때는. 이제 조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과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꼭은 아니지만. 받겠죠. 근데 이제 돈이 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법인이. 이렇게 많이 빌렸다고? 그래가지고 증여를 검토했겠죠. 근데 주주간에 이익이 이렇게 안 되네? 아, 요건 못하겠다.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가지고, 야,
그러면 이건 실질과세로 엮어가지고 대표자한테 때리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대표가 이익을 봤다. 대표가 이익을 봤다. 법인은 껍데기고 실제로 그냥 대표자 너 위해서 한 거 아니냐.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무상 차입한 거다. 그럼 이자 안 받은 거 증여다. 뭐 원금은 사실 이제 갚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된 거죠. 그리고 대표자한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. 자, 논리는 딱 이거예요. 편의상 법인은 껍데기고 실질과세 원칙이에요. 이게 항상 실질과세 이야기하는데. 그렇죠. 이 실질이란 말이 납득은 저는 돼요. 그냥 누가 난 안 되는데 전혀. 누가 그렇게 돈을 임의로 빌려주느냐. 누군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. 이렇게 해서 실질 여부를 따지긴 했는데. 그건 너의 의심이지. 그러니까 실질과세를 해서 때린 게 일단 과세관청 입장이죠. 자, 그래서 증여세 내라 했는데 납세자도 너무 억울하겠죠. 열받죠. 자, 납세자 입장은 어떻게 됐을까요? 일단 납세자 주장은 다 납득이 돼요. 일단 납세자 편이구나. 납세자 편. 대표자가 뭐 자산을 취득한 것도 없어. 돈 빌려갖고 법인이 법인 거 행위를 한 거고 영업행위하고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. 대표자가 뭘 받았습니까? 내가 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하나도 없다. 그리고 현금 실제 흐름도 법인으로 돈이 들어와. 법인이 돈을 갚았어요. 그 해당 대여자 계좌로 해서 그럼요. 오고 갔죠. 네. 그리고 회계 처리도 가수금이라고 명확하게 매년 말에 계정이 나와 있어요. 네. 이렇게 명확한데 이게 왜 내 거냐? 이게 그럼 법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거는 말이 안 되죠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나름의 근거도 있어요. 근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다툼이 좀 더 쟁점화된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? 결론은 딱 납세자 주장대로 됐습니다. 자금의 이차가 법인 통장을 통해서 오고 갔다. 그리고 회계 처리도 너무 명확하다. 만약에 그냥 썼다면 이게 가수금 이런 걸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가수금으로 명확하게 잡혀 있었고 그리고 법인과 무관하게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없다. 뭐 횡령 이런 것도 없고 명확하게 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 거고 그래서 잘못했네. 세무서가 잘못했네. 그래가지고 다 취소시켰죠. 결국에는 이제 증여세 문제는 없던 일로 돌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좀 더 보니까 관련된 이제 근거,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명확히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납세자가 소명하는데 그렇죠. 충분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족법인 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에 뭐 이 대여금을 통한 투자, 경영 활동의 확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뭐 20억까지는 괜찮다더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라든지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계좌 간의 거래 이런 것들 명확히 해놓으셔야지 네. 이런 것들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돈이 돌고 돌아서 들어가고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팁으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으니까 앞으로 가족법인 혹은 자녀법인의 어떤 대여를 할 때는 절차와 방법을 꼭 따르셔라. 그거는 이제 담당하시는 세무 담당자나 전문가가 있으실 테니까 그분들 협의하셔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질문인 것 같아요.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묻잖아요. 가만히 있을까요? 이걸 놔둘까요? 이거 분명 과세하지 않을까요? 이렇게 묻잖아요. 딱 그 사례라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렇죠. 자,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. 법에 맞는 실질과 형식을 준비하세요.